세금 건드리지 않겠다. 공시가율 80%로 상향 추진하겠다. 아마 세금 되게 많이 거칠 겁니다. 보유세만 1억을 넘긴 했어요.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죠. 얼마 전부터 7월 초부터 계속 세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세금 얘기 중에 하나가 종부세 공시가율 60에서 80%로 상향 추진하겠다. 증세 엑셀 밟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시가율을 이제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공시가 현실화 방안들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죠. 예전에 90%까지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공시가율을 올리면은 세 구간들은 그대로 놔두지만은 굉장히 가격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간을 보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흘려보낸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언론에 계속 노출시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도 항상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간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이제 이 정도면은 괜찮겠네, 지지층이 있네라고 하면서 정책을 조금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부에서는 간을 보고 저지를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7월 18일 날 종부세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박 자료를 내는 부분들이 비단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반박 자료를 한 개를 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 정부가 이 반박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25년도에 세제 개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재부의 반박 자료들을 한번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6월 30일부터 세제 개편안 구체적인 내용 결정된 바 없습니다. 발표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오늘도 나왔네요. 세제 개편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낸 정부는 없습니다. 계속 지금 간보고 반박자료 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추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제 개편안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7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이 아니라 전체 세제에 대한 개편을 하는데 그 안에 부동산에 대한 큰 방향성들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건데 그 정책에는 분명히 취득세,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이제 국세로 따지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들이 큰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간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똑같았어요. 보시면은 예전에 2020년도에 투기과열지구 경기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풍선효과 없다.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그 조정대 지정 추진,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번 나온다. 요거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6월 15일 날 이렇게 신문이 나고 2020년 6월 15일 날 반박 자료를 내고 그리고 6월 17일 날 주택 안정화 관리 방안에서 여기에서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이틀 뒤에 나왔고 이 나온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들을 6월 18일인가 19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죠.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된 바 없었고 신문에는 이렇게 간을 봤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진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간들을 봤습니다. 보시면은 김현미 장관, 전 장관이죠. 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때는 2018년도죠.
근데 바로 이제 2018년도에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할까 보도에 관련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건 좀 묵혀뒀어요. 묵혀두고 이제 요거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한 1, 2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되었을 때 공시가를 올리겠다라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의 80%만 올리겠다라는 것들을 또 간을 봅니다. 간을 보고 이 신문에 나오니까는 여기서 또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90%에서 80% 올리기로 조정된 거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현실화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간을 보니까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25년까지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공시가율을 90%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90%. 평균적으로는 2030년 거 90% 올리고 9억에서 15억은 2027. 지금은 사실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 공시가율 적용시키면요 세금 폭탄 맞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시가율을 계속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 반박을 했지만은 항상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오피스텔 규제에 대해서도 난방 완화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지만은 확정해버렸고요. 전세 대책 발표나 공급 세제 검토하는 부분도 2020년 10월 달에 뭐 나왔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와버렸고요. 뭐 파주, 천안, 창원, 울산도 규제 지역 된다. 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신문에서 가셔야되고 실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뭐 3080 플러스 정책도 있었죠. 공급 정책. 이거 확정된 바 없다 했는데 그것도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간보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리고 사실은 이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시가 현실화 누가 폐지한 줄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3월 달에 이 현실화 전면 폐지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세금으로서 숨통이 크게 튀었습니다. 크게 튀었는데 조금 아쉽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반박 자료를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지 않았느냐? 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윤석열 정부는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냈습니다. 신문에서 극한 거래 절벽 추석 이후에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라고 2022년도에 이렇게 신문이 나왔죠. 신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15억 초과의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하게 된 부분이 있죠. 이게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간을 보는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시장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기재부에서 2025년도 세제 개편안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이 계속 얘기를 나오고 간을 보는 이유는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올리겠죠. 네, 올릴 겁니다. 종부세 인상 예고 이것도 반박자를 냈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80% 상향 검토. 부자 감세 정상화 명분을 추진하고 강남 보유세는 40에서 60% 오를 듯.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면은 보유세는 867만에서 잠실공고 단지는 1200만 원 정도, 반포자에는 1200에서 1800, 아크로 리버는 2000에서 4000. 오늘 상담한 분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보유세만 1억을 넘긴 했어요. 그리고 이 보유세가 나중에 더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공시가도 올라가죠.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가 올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릴 거죠. 그 다음에 세 부담 상한도 예전에 그 세율을 조율하기 위해서 했던 세 상한의 부담에 대한 세율 자체도 그것도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시가에서 공제를 뺍니다. 공제액이 뭐 9억, 12억 이렇게 있잖아요. 1주택이면 12억이고 이제 다주택이면은 뭐 공제가 9억 되고 그 뺀 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12억짜리에서 9억을 빼면은 3억이잖아요. 3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을 0.6%, 0.6, 60%를 하냐, 80%를 하냐. 그리고 세액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공제가 없다면 12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공제라는 게 물론 없진 않겠지만 없다면은 12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공정시장 가율이 올라간다는요. 세 구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공시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방향으로 공시가를 적용시키는 것들도 20%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도 올리고 세율은 안 바꿔도 세율을 올린 효과들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이제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 공시가가 올라가면요 세금 플러스 준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한 20몇 가지가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값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기 위해서 뭐 세율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거 너무 좋아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 부메랑으로 조세의 전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집이 없는 사람 혹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한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액으로 사람들한테 뭐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늘어나는 게 뭐 얼마 되겠어라고 하지만 이거 큽니다. 사실은 4천만 원 작습니까? 되게 큰 돈입니다. 아리팍 2천만 원도 큰데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취득세 세금을 안 바꿀 가능성들이 크죠. 근데 지방에 대해서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 조세 개편안에 큰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취득세 지금 이미 규제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 이미 중과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세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올린다고 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죠. 양도세 2026년도 5월 9일 이후에 중과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거 이제 유예했던 것들을 아마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중과를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해버리면요. 세금을 걷어지는 중과가 되는 구간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살려고 하니까는 취득세를 12.4%까지 올려서 못 사게 하고 다행이다. 집을 들어온 사람들은 종부세와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이 사람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는 양도세로 최대 82.5%까지 올려가지고 내가 집을 10억 이상의 차익이 있으면 8억 2,500을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둬버린 거잖아요. 어떻게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집도 못 사게 하고 가져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해도 못 팔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동맥경화를 만들어버리니까는 시장이 폭발을 하고 정권이 교체가 됐죠. 이번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세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중과세를 유예시킨 것들을 유예를 안 시키고 그대로 되살리는 거, 세금 안 받기죠. 취득세도 그대로 놔두는 방향. 중과가 되잖아요. 이것도 세금을 중과시킨 게 이미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세금 되게 많이 거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올랐죠. 공시가도 올라갈 겁니다. 또 이제 진퇴양난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근데 분명한 결과는요. 이렇게 막으면요. 시장의 누적 수요는요. 폭발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막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시장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의 지지층인 어떤 기자인 것 같습니다. 기자인 것 같은데 이런 신문 기사를 적어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이게 언제 적었죠? 이틀 전에 적었네요. 2, 3일 전에. 인상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세희 정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기자들을 볼 때 이 기자가 과연 나이가 얼마나 될까, 투자의 경험들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기자분 제가 찾아보니까는 14학번, 그러니까 94년생, 30대 초반, 31세의 청년입니다. 젊은 분이시고 투자 경험이 없고 세금을 낸 경험이 없다면은 아마도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지금 40, 50들이 뭐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그런 경험들, 이 세금에 대한 공포와, 저는 그 공포를 알거든요.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결국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세희 정거와 귀착이 일어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세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은요, 결국은 세금과 대출로 수요층을, 지금 대출을 한번 눌렀고 이제 세금도 조금 할 거잖아요. 수요층을 누르면요,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가속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는요, 월세와 전세를 내고, 유주택자는 세금을 내고, 무주택자는 전월세 때문에 무섭고, 유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무섭고, 같은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움이 비슷하다면요, 자산을 선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부산에 갑니다. 이번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부산에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같이 1대1 상담소를 통해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마린시티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출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치는 마린시티에 추후 개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은